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에 불려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제 곧 법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요. MB의 운명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검찰청에 이제 출석을 했고 오늘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뭐 뇌물수수, 횡령, 조세 포탈 등 뭐 범죄 혐의가 2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이제 많은데 그래도 좀 주요 혐의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뭐 혐의가 20여 가지라고 해서 네. 제가 외우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치 한겨레 신문에 이제 주요 혐의가 정리가 돼 있어서 네. 그걸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외우지 못할 정도로 좀 많은 예, 거죠. 네. 액수도 많고 돈의 그 단위들도 크고 뭐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어서요. 네. 먼저 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네. 이게 이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텐데요. 보면 이게 액수가 뭐 4억, 2억, 1억, 뭐 5천만 원, 10억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예. 또 이게 보면 최근에 이제 드러나서 이게 좀 사실상 좀 너무 이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는 뇌물 돈을 받은 건데 예? 좀 격이 한층 떨어진다고 할까요? 돈의 그 성격이. 먼저 이 특가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되는 민간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네.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 대보그룹한테 5억 원, 또 뭐 ABC 상사 2억 원, 네. 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뭐 인사와 관련해서 22억 5천만 원, 네. 굉장히 크네요 액수가. 네. 그리고 또 18대 의원이었죠 아마 저 다들 사실은 정치 여의도에서 기자들은 다들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의원이 되셨을까 사실은 좀 뭐 이런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네. 분이 계셨는데 그 김소남 전 의원 네. 이분이 이제 저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4억 원 이게 있었고요. 또 이제 그 2007년 대선에 가장 논란이 됐었던 그 다스 이제 소유권 관련 의혹인데요. 먼저 이 삼성이 이 과정에서 최근에 나온 게 삼성이 그 다스 관련 소송 미국에서 대신 내줬다는 게 있죠. 이게 소송비 60억이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다스의 비자금 뭐 탈루 이게 이제 한 300억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영포빌딩 대통령 기록물 그 지하에서 발견되고 네. 있죠. 그게 이제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요건 뭔가 좀 뭐 그렇긴 한데 앞부분 뇌물들이 워낙 커서 네.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만 해도 MB 정권 초기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 봉화사저 이걸로 세게 걸고 막 그렇습니다. 정치권이 세게 붙었던 건데 오히려 이 혐의는 너무나 이제 부차적이 되고 그렇죠. 앞에 이 뇌물들이 너무 좀 크고 위중하네요.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뭐 심각한 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건도 연관이 돼 있지만 삼성 네. 이 또 이명박 대통령한테 왜 저 60억에 달하는 소송비를 대신 내줬을까 하는 부분 이게 뭐 관심 측면도 그렇고 혐의의 어떤 내용이나 죄질 측면에서도 그렇고 조금 이게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래도 국민들 시각으로 보면 이제 200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굉장히 압도적으로 지지했죠. 그렇습니다. 투표율은 네. 낮았지만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달라, 국정을 잘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대통령을 혹시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닌가 네.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 가장 위중한 부분이 이른바 그 매관 매직 네.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이제 공직 인사권 그다음에 정책 결정 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제 그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행정부 이제 가장 수반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뭐 우리 금융지주 회장한테 무려 2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뭐 사실상 돈 받고 판 거죠. 네. 뭐 이런 거 국민 정서상 용납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삼성의 소송비는 이제 일종의 갈취 비슷한 거 아닌가요? 재벌 뜯어먹기 뭐 이런 정도. 이런 건데 아무튼 제가 이제 일반 그 법률가들 말고 일반 국민들 여론을 따로 좀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좀 더 나쁜 것 같다고 그래요. 네.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만 바라보느라고 이쪽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국정원 특활비, 특수활동비 정도 받았고 나머지는 이제 최순실이 이제 받은 거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무슨 돈을 많이 받은 것 같지는 개인적으로 않은데. 호주머니에 뭐 가져간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지지자들 말이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좀 아직 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측근 뭐이라든가 뭐 가족 이렇게 해서 거의 본인이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이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른바 대통령이라는 게 이제 최고의 공직자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공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사적인 이익을 취한 부분, 이 부분 좀 용서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정두원 전 의원은 정권이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뭐 자유한국당 이런 쪽에서는 전 정권 뭐 그러면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없었냐 사실 이런 식으로 뭐 물타기든 아니면 정말로 어쨌든 뭐 사실관계가 있든 없긴 이런 했지만 그런 뭐 식으로 했는데 뭐 통치자금이라고 사실 이렇게 그래서 넘어갈 이제 수 있는 뭐 거죠. 정치권에서도 야 뭐 저 통치행위까지 저렇게 해버리면은 도대체 그럼 어느 정권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말도 하고요. 아니면은 다스 관련해서도 최대 양보해도 다스 그래 그 이미 어쨌든 소유권인데 그게 뭐 MB 소유라고 치면은 그걸로 뭐 어떻게 이제 와서 사실 이런 이제 약간의 여지들은 두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저 인사 관련해서 돈을 받거나 뭐 공천 이게 나오면서부터 그 얘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갑자기 네. 개인 비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야, 좀 보수 쪽에서도 보수 정치권 쪽에서도 그 앞부분까지는 어떻게 좀 익스큐즈가 되는데 이 부분 이 개인 비리 쪽으로 가는 부분은 이것도 뭐 어떻게 방어가 안 된다. 뭐 한마디로 좀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그 신문사 사설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작년 9월하고 올 1월 달에 이제 뭐 국세청에서 다스 특별 세무조사 들어가고 했을 때 이제 이건 정치 보복이다. 거의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약간 보수 성향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아침째 사설을 찾아봤더니 다들 이제 신문사 사설도 발을 뺍니다. 네. 이거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는 곤란한 대목이 있다 하면서 이제 이건 돈 먹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도 이른바 MB의 정치 보복 주장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돈을 받은 명목이나 이제 혐의로만 봤을 때 뭐 어쨌든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혐의로만 봤을 때 돈을 받은 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 굉장히 그러니까 이름 저 정치자금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뭐 사실상 명확한 건데 만약 뇌물이라고 했을 때도 뭐 통 크게 누구한테서 한 번에 이렇게 이른바 저 속된 말로 슈킹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인데 이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들은 정말 여러 짜잘한 분야에 짜잘한 돈을 갖다 이렇게 계속 모아서 이 거대한 산을 하나 쌓는 대보그룹이라는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는. 예, 그 이제 휴게소 쪽 예. 그룹인데요. 뭐 아무튼 뜯을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 봤어요. 골고루 다 지금 검찰에서 아직 못 밝혀낸 부분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이걸 정치자금이다. 이제 공소시효가 지난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정치자금하고 뇌물의 차이가 뭐 이제 두 분 다 법조 출입들을 했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가성이 얼마나 명확하냐 여기에 따라 갈리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대가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정치자금으로 주장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김윤옥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 김윤옥 여사에게 이제 명품백이 전달됐고 거기에 뭐 거액이 들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고요. 그건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보도는 안 됐지만 나중에 기소 단계 보면 아직까지 보도 안 된 또 여러 가지 혐의가 더 이제 공개될 가능성이 이제 일단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몇 가지 혐의가 좀 더 확인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기소 단계에서 공소장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를 좀 알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이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서 주머니에서 준비된 원고를 이제 꺼내서 읽었어요. 말을 아끼겠다면서 꽤 많은 말을 했는데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그 메시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어쨌든 뭐 내용이 좀 의외로 길었죠. 제가 네. 1년 전에 3월 21일인가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같은 자리에 딱 섰을 때는 뭐 사전에 그때 손범규 변호사였죠. 그때 손범규 변호사가 뭐 대통령이 뭔가 입장을 내놓으실 것이다. 뭐 미리 사전에 약간 좀 약을 쳤었어요. 네. 근데 정작 저 딱 그 포토라인에 서서는 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뭐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딱 29장가요? 그 정도 말만 하고 이제 들어갔었는데 네. 그 전에 사실 박 대통령은 뭐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삼성동 사저로 돌아와서 굉장히 좀 어쨌든 뭐 좀 강하게 부인하다가 막상 검찰청 들어갈 때는 톤을 확 낮췄죠. 네. 일반적인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가장 일반적인 저 입청 멘트, 검찰청 네. 입청 멘트로 가름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뭐 다른 대통령보다 톤은 뭐 셌거나 좀 말이 길었죠. 했지만 1월 17일 날 그 기자간담회에서 이건 나를 노린 표적 정치보복 정치보복이다. 수사이고 네. 보수의 괴멸을 노린 정치 공작이다. 뭐 이런 굉장히 매우 그리고 나에게 물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했었는데. 죽음에 그렇죠. 대한 정치 보복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막상 뭐 그렇게 따진다면 이번에 나왔던 그 멘트도 뭐 그렇게 센 것은 아니죠. 꼬랑지를 근데 좀 이제 내린 측면이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측근들 참모들 그러니까 저 이재호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는 참모들이 이제 미리 써줬을 거 아닙니까? 초안 같은 것들을 그 굉장히 셌대요. 거기는 강경한 톤이었고 원래 좀 주변 참모들이 지금 보면 다들 더 뭐 이전 대통령보다는 더 강한 지금 어조로 뭐 반발하고 분노하고 있는데 실제 그 내용이 그대로 아마 이 처음 초안 메시지는 있었는데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거는 그냥 다 치워버리고 본인이 직접 다시 다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적당히 자기가 하되 거기서 또 무슨 정치보복 이런 말을 하기에는 사실은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마 요 정도 톤으로 정리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가장 그 들으면서 뭐지 했던 게 이제 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 네. 했을 때 뭐가 마지막이냐. 항상 그렇게 뭐, 주어도 그러니까, 빼고 예. 모도 빼고 나 같은 불행한 대통령이 마지막이라는 거냐 아니면 전직 대통령의 수사가 마지막이라는 것이냐 아니면 정치보복은 마지막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전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정치보복했다고 인정한 건가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래서 이재호 전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정치보복은 이번 일로 마지막이어야 한다라는 게 맞대요. 그런 의미로 한 것이고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저 문장이었고요. 예. 그 정치 보복 프레임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1월 17일 서재에서 성명 낭독했을 때 그 얘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2달 만에 많이 바뀐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가까운 좀 그 정치를 같이 했던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참모들도 잘 모른답니다. 최근에 쏟아져 나온 범죄 혐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랬다고 네.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참모들은 그래도 이명박이라는 본인들이 모셨던 어떤 정치 지도자를 그래도 신뢰한다는 겁니다. 네. 아직도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이다 해서 참모들이 더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아는 겁니다. 알죠. 네. 그래서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출두하면서 출석하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좀 흐리는 뭐 이런 태도를 취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어쨌든 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원죄가 있으니까 그건 뭐 100번 양보해서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근데 당시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거는 정치보복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냥 여기는 그때는 그냥 표적 수사, 그냥 자기의 어떤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냥 가장 반대지역에 센 사람 한 명 노리고 들어간 수사였고, 근데 지금은 이걸 정치보복이다? 그럼 자기가 한 건 뭘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1월 17일 서재에서 성명을 했을 때 네. 그게 그 전두환 1995년 12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골목길에서 네. 골목 성명을 낸 거하고 네.
아주 많이 닮았다 해서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그 당시 그 전직 대통령이었죠. 이게 그 현 정국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른 수사다. 이제 5.18을 12.12 5.18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본 거고요. 5공화국 책임자인 나한테 책임을 물어라. 딴 사람들은 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적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이제 어떤 그 대장의 면모를 좀 네. 과시한 이게 이제 전두환 골목 성명의 핵심인데 1월 17일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 네. 있습니다. 뭐 정치 보복 이런 얘기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 수사로 괴롭히지 말고 나한테 물어라. 그러니까 네. 뭐 약간 전두환 코스프레 비슷하게 한 거지요. 그랬는데 2달 만에 지금 태도가 많이 바뀐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를 좀 흉내낸 건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고요. 확실히 좀 본인도 어떤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좀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던 대통령이 없었으니 누구를 흉내 내기도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신병철이죠. 검찰이 곧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을 했다고 하고요. 뭐 이런저런 상황 다 고려를 해보면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죠.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한마디로 구속 여부가 거의 4월 30일인가요? 저 조사를 한 다음에 한 20일 넘게 끌었었죠. 상당히 오래 끌었죠. 그래서 네. 이제 5월 23일 날 이제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네. 이제 뭐 오래 끌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 구속 여부가 오래 끌지 않았었고 이 기간에 어쨌든 좀 뭐 빨리 이른 시일 안에 청구가 되고 처리가 될 텐데 이제 청구 여부는 사실은 지금 그 이전 대통령 쪽도 지금 구속 영장 구속 가능성도 지금 각오를 각오하고 하고 있는 있다는 거 거죠.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재호 전 의원이 자기 옛날에 수감 생활에 대한 경험도 어제 저 검찰 조사 들어가기 전에 했다. 뭐 이러면서 뭔가 한마디로 각오 좀 하시라. 뭐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까 전에도 그 정치자금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어제 보면 이동관 전 수석이 네. 이제 저 이전 대통령이 검찰로 출석한 다음에 이제 논현정 집에서 나와서 앞에 있는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뭐 좀 전에 저 측근들에게 이전 대통령이 뭐 내가 돈 안 받고 하려고 했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선거 과정에서도 뭐 부정한 돈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쨌든지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뭐 그래서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이 말을 했다고 이제 공개를 했어요. 네. 사실 그 전에 약간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런 저 돈 받았다는 부분도 좀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일부 참모들은 뭐 돈은 받았다라는 걸 시인하기도 했고 뭐 근데 또 다른 참모들은 아니다라고 막 갈리기도 했었어요. 측근 그룹에서. 근데 그게 어쨌든 검찰 출석 바로 직전에 어쨌든 저 청와대에 어떤 저 이명박 대통령 입으로 있었던 이동관 전 수석이 나와서 뭐 그게 뭐 슬쩍 흘렸든지 아니면 좀 뭔가 좀 의도를 가지고 말했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표현을 썼다. 사실은 좀 굉장히 뭐 의아한 부분이잖아요. 뭐 검찰 조사하기 전에 왜 갑자기 돈 받았다고 뭐 이렇게 직접 인정해? 이게 보면 이제 말했던 게 이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으로 가려는 이제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나버린 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 뭐 이런 표현 쓴 것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 돈은 무슨 대가 이런 게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들어갔던지 좀 경선 자금, 과거에 대선 관행적이거나 뭐 자금이니까. 이런 뭐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이지 이게 내가 무슨 개인적 이득을 이해관계를 뭘 노려서 뒷돈을 챙기 이게 아니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려는 거 아니었느냐. 사실은 이게 어쨌든 뭐 구속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구속은 좀 싫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섭죠. 아무리 따뜻한 봄날이 왔다고 그 감방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모욕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또 뭐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어쨌든 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여론전을 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 이명박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불구속 기소하라라는 의견을 냈다는 거죠. 뭐 그때 이제 검찰 뭐 중수부 수사팀에서 이제 워낙 좀 강하게 나와서 그랬던 것이지.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 노무현 대통령 불구속으로 어쨌든 하자 뭐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뭐 뭐 구속이 현실화가 임박한다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적극 뭐 좀 여론전을 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이 있습니다. 네. 뭐 구속영장 청구할 겁니다. 이게 검찰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별도 지시가 없으면 어떤 사냥 본능 같은 게 네. 있어요. 맹수라는 게 물어뜯는 본능이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검찰은 어떤 거물급 사법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게 어떤 검찰의 본분이고요. 사실은 처음에 좀 고민을 했다고 하죠. 이제 한겨레 강희철 기자가 자세히 기사를 썼는데요. 이 전직 대통령 둘 다 감옥에 보내는 이 나라의 체면에 대해서 검찰도 좀 고민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혐의 정도 있었을 때는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했고요. 또 민주당 정치인들도 MB까지 구속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청와대에서 아무 지침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검찰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야 이거 우리가 이게 판단하고 책임져야 되는 건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혐의가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홀가분해졌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영장 청구하는 데는 이제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이런 단계. 오히려 검찰이 여기서 영장 청구를 안 하면은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왜 전직 대통령 당신들이 봐주냐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왜 봐주느냐 좀 이럴 정도의 분위기로 지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청와대에서도 아무런 이제 지침이 없다는 거고요. 검찰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건데 지금까지 드러난 뭐 혐의라든지 뭐 이런 걸 보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궁금해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날아가고 당에서 이제 어른으로서 모실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하나였는데 똑같은 이제 신세가 될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어떻게 뭐 친이계 의원들 뭐 의리는 좀 지키고 있나요? 지금 어떤가요? 뭐 의리라고 뭐 해야겠죠. 어쨌든 뭐 사람들이 생각하지 뭐 이명박 대통령을 뭘 누가 지지하냐 하지만 사실은 또 뭐 핵심 저 측근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어제 그 검찰 출석하기 전에 현역 의원으로는 뭐 친이계였던 과거에 뭐 권성동, 주호영, 네. 김영우 의원 이런 분들 뭐 집에 가서 좀 뭐 위로하고 또 전직 의원은 뭐 조혜진 의원 뭐 유명하죠. 뭐 이명박 대통령의 저 측근으로서 이런 분들이 가서 뭐 격려하고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뭐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좀 재밌어요. 이제 그 동안은 사실은 뭐 개인 비리에는 당 차원 대응 없다. 뭐 이명박 대통령은 탈당한 분이다. 뭐 우리가 왜 대응해? 이게 이제 홍준표 대표나 저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이었는데 그게 뭐 불과 얼마 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검찰 출석하자마자 이제 갑자기 정치 보복. 이거는 뭐 그간 뭐 자유한국당이 그간 뭐 살짝 얘기는 했지만 그렇게 뭐 전면적으로 세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홍준표 대표는 정치 보복, 뭐 집요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나요? 그리고 뭐 그게 언젠가 다시 문재인 정권의 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좀 쓰고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정치 보복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이라는 저 토를 달아서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극에서부터 잉태된 것이다. 뭐 사실상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죠. 뭐 말을 아끼겠다면서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뭘까요? 제가 봤을 때 뭐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서 얻을 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걸 뭐 모를 당도 아니고요. 사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뭐 보수 괴멸 공작 뭐 이런 표현을 쓴 건 보수층의 어떤 뭐 지원이나 나를 좀 도와달라 이걸 갖다 좀 기대해서 한 멘트였겠지만 안 됐잖아요. 전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보수층의 MB에 대한 일말의 어떤 지지나 기대 이런 게 남아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어저께도 뭐 사실은 뭐 지지자들에게 뭐 문자를 돌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집 앞으로 지켜달라. 근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굳이 뭘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해서.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방선거라는 게 있고 한 90일 뒤에. 그리고 어떤 보수층이라는 게 누굴 특정하게 해서 지지하기보다는 특정 뭐 지지해서 움직인다기보다 이쪽 뭐 진보 진영 정권 너무 심하네. 사실 심하네. 이걸로 정서죠, 움직일 정서. 수 있는 게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 4월 6일 내에 저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이 있는데 선고가 이게 뭐 다 보수에서 어쨌든 저 크게 보수에게 이 상처를 주고 이 회복할 수 없는 깊은 내상을 입힌 두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뭔가 어떤 단죄, 그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단죄를 당한다는 그 모습, 그 상징성, 거기에 대해서 위기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은
어쨌든 지방선거에는 보수층이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고요. 그게 만약 자유한국당 크게 움직이길 원하겠지만 사실 그 두 개를 묶어서 뭔가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죠. 그게 이제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어저께 뭐 정치보복 프레임 갑자기 다시 좀 세게 들고 나온 뭐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의 관계입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책에다 자세히 써놨어요. 제가 이제 기사로도 쓴 적이 있는데 압축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홍준표 대표가 96년에 송파갑에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 책에다가 써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고민하면서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뜻밖의 반가운 사람이 덜레스 공항에 나왔다. 이명박 선배님이었다. 아, 선배님이네. 예, 그렇죠. 고대 선배님이네. 선배니까 네. 이제 선배님이라고 했겠죠. 이명박 선배는 이제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개원 교수로 와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이명박 선배 덕분에 워싱턴에서 집도 수월하게 얻고 중고차 구입, 운전면허 취득도 손쉽게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써놨고요. 또 시간이 나면 주로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이명박, 홍준표 두 분이. 그다음에 골프를 못 치는 손학규. 그때 이제 손학규 전 의원도 워싱턴에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손학규 선배하고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주로 했다 이런 얘기 써놨고요. 나중에 이제 그 사면복권이 돼가지고 동대문 선거에 홍준표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2001년이죠.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동안 아침 9시에 선거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유세차를 타고 밤 8시까지 하루 종일 지원 유세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족도 이렇게 해주기가 어려울 정도죠.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끈끈한 거고요. 그래서 2007년 대선 때 이른바 그 BBK 본부장을 홍준표 네. 대표가 맡았고요. 또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도 맡았죠. 그래서 또 가족들끼리도 아주 잘 아는 사이라고 하고요.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을 형수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정도로 이제 아주 긴밀한 사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친밀한 사이인데도 지난번 그 설 연휴 직전에 이 탈당한 사람이라 우리 당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매정이 끊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만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도 좀 연락을 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좀 인간적인 측면을 또 너무 외면하는 것도 좀 곤란하다 막 이런 판단도 좀 한 것 같고요. 좀 아까 이제 김남일 기자 설명했듯이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고려, 정치적인 고려도 한 것도 있고 이런 게 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초였나 1월 3일인가 이제 홍준표 대표가 뭐 신년 인사 돈다고 해서 이제 대치동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 찾아서 한번 만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관심사가 다들 검찰 수사 관련 얘기 나눴냐. 근데 공식적으로 안 나눴다고 했는데 비공개 자리는 당연히 나눴죠. 그래서 아마 저 들어보니까 뭐 좀 이런저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내심 홍 대표한테 뭔가 여러 뭐 야당의 어떤 좀 이거나 아니면은 검사 출신이니까 뭔가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 그게 궁금해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었대요. 근데 이제 뭐 거기서 뭐 홍 대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뭔가 난감이라는 표현보다는 뭐 이런 약간 이분이 왜 나에게 이걸 갖다 물으시면 나보고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좀 분위기였다고 좀 풍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이제 뭔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뭐 인간적 정리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어쨌든 법률과 율사니까 홍 대표도 뭐 자기 성완종 회장 건이야 뭐 딱 잡아떼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지만 또 남의 일에 대해서는 나름 또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어려우실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딱 끊어낸 게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득실과 인간적 정리 사이에서 홍준표 대표가 이제 고민하면서 이게 냉온탕을 좀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이제 구속이 뭐 만약에 안 되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계속 기소가 돼서 법정에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그게 계속 지방선거까지 이제 이어질 텐데요. 재판 기간이 상당히 길게 이어질 테니까 이런 움직임, 이명박 단죄 움직임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전례가 좀 있는데요. 네. 옛날 얘기를 간단히 좀 해드릴게요. 그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95년 지방선거 때 김종필 총재가 자민련을 창당해서 충청도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선거에서 많이 이겼죠. 그런데 그해 95년 12월 달에 전두환 노태우 구속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96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김종필 총재가 이제 뭐 박철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이른바 TK들을 자민련으로 흡수를 합니다. 네. 이분들을 데리고 이제 대구 경북에서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식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뭐 잡아넣는 거 좋다. 그런데 전두환 연행해 가면서 그 나이도 많은 사람인데 뭐 소변도 못 보게 했대더라. 이제 뭐 이런 식의 풍문을 네. 막 돌리고 이 결국 그거 김영삼이가 자기 정치적인 공경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TK들을 희생양으로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저항적 지역주의를 많이 부추겼죠. 그래서 95년 총선에서 자민련이 무려 50석을 얻습니다. 엄청난 성공을 하지요. 또 무소속 돌풍도 많이 일었고요. 이제 반 김영삼 바람이 이제 90년 총선에서 불었던 거죠. 그때 대통령은 부산 사람, 구속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TK 대구 경북 사람들입니다. 지금 똑같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사람, 박근혜, 이명박 어쨌든 둘 다 TK 사람들인 거죠.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대구 경북의 어떤 저항적 지역주의를 좀 부추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22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지역 감정이 그때보다 많이 완화됐다고 보고요. 그 정도로 아마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뭐 TK에서 지역 정서가 작용할 가능성 이런 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TK 출신 쪽 이쪽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도 얘기도 같은 맥락.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때 봐라. 뭐 저는 진짜 돈 많이 해먹고 나쁜 놈들이네. TK에서 사실은 너무 심했네 이러다가 막상 수위를 입고 딱 이렇게 구속이 돼서 딱 쓴 걸 보는 순간 갑자기 지역에서 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이정서가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민련 이런 데서 대구에서 한 5석 뭐 굉장히 많이 5석인가요?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TK 정서라는 거는 좀 외부에서는 그렇게 쉽게 재단할 수 없다. 뭐 그래서 이번에 뭐 박근혜 뭐 이명박 대통령 역시 아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거기도 이제 점점 이 최근에 뭐 총선이나 대선 때 저 투표율 지지율 여야 나누는 걸 보면은 말씀하신 22년 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뭔가 이 지역적 저항이나 반발이 결집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구속된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어마어마한 상징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이야 그때 조사 한번 받으러 올 때 막 봉화에서 고속버스 올라오는 걸 갖다 뭐 헬기가 따라가면서 중계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이 사실 정권 차원의 퍼포먼스가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사실은 내곡동 사저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 농담으로 전 퇴임 뒤에 서초동 검찰청사에 바로 곧장 오기 위해 절로 이사 가는 거 아니냐. 사실 거기선 고속도로 짧게 타면 바로 네. 직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논현동이 더 가까워요. 굉장히 네. 짧고 굉장히 오기 편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뭘까요?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 준다라는 자꾸 프레임을 만드는 건 또 어떤 보수의 프레임일 수 있겠죠. 이게 그 보수의 어떤 마음의 어떤 불편함을 계속 끄집어내려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할 텐데 워낙 뭐 요새 뭐 미투 때문에 뭐 갑자기 지방선거가 뭐 조금 뭐 여당에게 좀 안 좋게 굴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지만 뭘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MB 박근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네. 그게 뭐 정치인들의 이제 바람일 텐데요. 어쨌든 그 한국 현대사의 문제적 인물 MB에게 10년 전 대한민국 국민은 정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이권을 줬습니다. 최소한의 준법 정신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건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